자, 이번 주에 제일 큰 이슈부터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과연 적법한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바로 아래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충 이제 요약을 하자면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미국은 적게는 몇천억 달러, 많게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다른 나라에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두고 패소하면 미국은 망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몇 년 동안 코인 시장에 계셨던 분들이면은 이 관세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관세를 완전히 뒤집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시장도 긴장을 하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패소하게 될 시 변동성이 크게 증가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은 작년 12월과 지금의 트렌드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동일한 점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작년 12월과 올해 1월 모두 이런 식으로 주말 동안에 박스권을 만들어주고요. 자, 이게 이제 주말 동안 횡보를 해준 구간이에요. 평일에 그 구간이 중요 지지 혹은 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런 트렌드가 아직까지 건재하고요. 따라서 주말 동안 이렇게 횡보구간을 만들어줬다면 실매매 한 번씩 써먹어 보시면 아주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쪽 방향으로 추세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고 짧게 끊는다는 점도 동일하네요. 롱으로 갈 것처럼 해주다가 순식간에 꺾이고 순식간에 꺾일 것처럼 해주다가 바로 다시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꺾이고 이런 식으로 한쪽 방향으로 연속성이 있지 못하고 자꾸만 위아래로 흔들기 움직임이 나와주는 것, 이것도 12월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작년 말과 올해 초의 다른 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알트코인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트코인의 형태나 움직임이 12월과 비교해서 좋아지고 있다고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이제 통계인데요. 이 통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알트코인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거래량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7%와 23% 수준으로 작년 대비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 시장으로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페페, 시바이누 같은 밈코인, 렌더 토큰, 아캄 같은 AI 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중대형 종목들이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비트코인은 위아래로 흔들어주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꽤 괜찮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거나, 어제도 비트코인이 흔드는 움직임, 혼주스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비해서 솔라나는 꽤 괜찮은 상승폭을 보여줬다는 전적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개별 종목들의 수급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시장 자체의 매수세가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확실히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씩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이란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이제 조금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보시면 트럼프가 이제 군대까지 투입할 수 있다라면서 강력한 선택지를 제시를 했고요. 이란은 이에 따라서 즉각 보복을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작년에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미국이 서로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투닥투닥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은 이번에도 이걸 보면서 이미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둘이 무력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흔들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거보다는 다른 이슈들, 예를 들어서 파월 연준 의장이 법무부에게 고소를 당했다던가 이런 이슈들이 이제 시장을 조금 흔들 수가 있겠죠. 지금 미국 법무부가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연준을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파월이 이렇게 이례적으로 인터뷰까지 찍어서 올린 모습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금리는 개인의, 트럼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트럼프의 개인의 선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최선의 판단하에 결정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파월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부정적인 뉴스만 있는 건 아닌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양적 완화예요.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 즉 돈을 푼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대차 대조표 확대는 아마 시장에 돈을 주입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은행의 지급 준비금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시장이 긍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 투자 환경을 괜찮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상승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고요. 하지만 이번 주 다가오는 14일, 우리 시간으로는 15일 새벽이겠죠. 그때 대법원 관세 판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좀 스윙 포지션을 잡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가 지나고 난 다음에 방향성을 보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를 수 있으므로 형태만 보고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짧게 말이죠. 이외의 특이사항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추세선을 이탈하고 다시 복귀해주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다는 점 정도일 텐데요. 만약에 여기서 비트코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저항을 쭉 받고 떨어지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알트장이 올 수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다들 주시를 하시면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레벨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